아 요즘 좀 스토킹 범죄 심각해요. 맞아요. 이거 원래 이미 많았었는데 근데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입히는 그 강도 자체가 그 신당역 그러니까요. 그 네. 사건도 그렇고 너무 잔인해요 또 범죄 그러니까요.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안전 이별을 하는 뭐 방법은 어떻게 해야지 가장 안전 현명할까요? 이별을 하려면 저는 20살 때 스토킹을 한번 당해봤었거든요. 아. 뭐 칼을 들고 찾아온다든지 밑도 끝도 없이 담을 넘어서 내 방에 앉아서 이렇게 숨어있다든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방을 어떻게 심각한데요? 들어가? 방에 비번 현관문을 알았어? 따고 거기 와서 앉아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제가 스토킹에 대해서 대응했던 건 뭐냐면 굉장히 제가 침착했어요. 칼을 주거나 그랬을 때 그랬어? 네가 많이 화가 났구나 라고 일단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일단은 칼은 줘봐. 그리고 네가 일단 내 방까지 찾아왔으니까 우리 내일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내고 그 순간에 그러니까 네가 너무 싫은데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네 마음이 그렇구나 알겠어 근데 이걸 이렇게 해결할 게 아니고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막 싫은 티를 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싫고 막 소름 끼쳐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범죄에 대한 심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경찰서 112에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게 맞아요. 답이고 그렇죠.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네네네네. 싶네요.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불리고 싶은 닉네임 있으실까요? 저는 슬픈 언니로. 아이고. 예. 벌써 닉네임에서부터. 저는 30대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고요. 저희 신랑이 폭언과 폭력성이 좀 보여서 많이 참다가 네네. 고민 끝에 나왔습니다. 남편이 언제 폭언이나 폭력성을 보이시나요? 폭언은 그냥 수시로 이제 18은 습관처럼 애가 있던 없던 애 앞에서도. 네 찾고 그냥 화가 많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아 씨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자기가 뭐 물을 엎질러도 아 씨발 뭐를 해도 아 씨발 욕하지 마 그러면 너한테 나랑 둘이 있는데 그건 나한테 욕한 거야 그 얘기를 해줘도 그게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런 욕 정도면은 아이들 앞에서 툭툭 튀어나오면 어쨌든 아이들 정서상에도 안 좋죠. 그 연애 때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연애 때도 뭐 욕은 조금 있지만 그게 불간에 그런 건 없었고 그렇게 막 심한 폭력성이 막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결혼하기 전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또 새 생명이 찾아와서 그때 참 많이 고민했어요. 이 남자를 보면 결혼하고 싶지가 않은데 또 이 아이를 또 지우자니 너무 아이는 너무 미안하고. 소중한 생명이고. 그래서 그럼 보통 폭력이라는 게 이렇게 뭐 물건을 집어 던지는 거 그런 게 다 섞여 있어요? 최근에는 뭐 이제 제 머리를 때린다든가 머리를 때린다고요? 아니면 제 목을 이렇게 해서 벽 쪽으로 이렇게 민다든가 벽 쪽으로 이렇게 민다든가 아니면 제 머리채를 잡아서 땅으로 내리든가 이런 게 몇 번 있었고 혹시 그때 아이들 있었나요? 보고 네. 있었나요? 아니 대응은 어떻게 하셨어요? 뭐 저도 이제 한 번은 신고는 했어요. 네. 근데 부부 관계는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즘엔 그렇지 않은데요. 부부 간에도 고소가 성립이 되잖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경찰이? 네. 그렇게 하고 싶냐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네. 정말 잘못된 거죠.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안 그렇죠. 그거는 진짜 국민 신문고에 올려야 되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남편분의 폭언, 폭력 이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따지자면 일주일에 뭐 거의 매일인가요? 아니면은 거진 일주일에 한 5, 6일은 아유 그럼 거의 일주일 내내 뭐. 저희 큰아이가 네. 많이 아파요. 네네. 많이 아픈데 그게 이제 질환 때문에 네. 공격성도 심하고 화도 심하고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계속 막 때려 부시고 뭐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이러니까 말리다 안 되니까 이제 아빠가 때린 거예요. 막 발로 그냥 엉덩이를 때린다든지 그런 것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몰래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보여줬어요. 그때는 격리를 시켜줬나요? 경찰이? 하루? 그냥 하루? 네. 저희 아이는 이제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그리고 눈도 안 좋고 수면장애가 있어서 거의 한 6살 때까지 신생아 수준이에요. 2시간 내에 한 번씩 깨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엄청 예민해지고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공격성이 이제 6살 때부터 점점 심해지는데 이게 말로 해도 이게 자제가 안 돼요. 저희 아이가. 아, 저는 이제 그게 좀 어머니도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러면은 아이를 시설에 맡겨보실 생각은 안 그것도 다 하셨나요? 알아봤어요. 제가 주말만이라도 아, 그래. 주말만이라도 어디다 보낼 수 있게 뭔가 해달라는데 아이라서 안 되고 공격성이 있어서 받아주는 데가 없고 그리고 보내고 싶다면 매달 뭐 한 100에서 150만 원 되는 사설로 보내야 되는데 거기도 공격성 있으면 바로 퇴소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 집안이 그냥 파탄 나고 다 죽어야 이제 누군가는 쳐다봐 주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아기 때는 그냥 아기여서 다른 아이랑 그렇게 비교가 확연하게는 그랬는데 이제 한 6, 7살 되니까 다른 일반 아이들과 너무 다른 점이 눈에 확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죠. 상대적으로 네. 보면서 이 아이랑만 지내다가 내가 진짜 죽을 것 같고 막 이래서 둘째를 낳는데 너무 그 아이한테 힐링을 느끼지만 너무 또 힘든 점이 첫째가 그 아이를 가만두지 않아요. 네. 보기만 하면 때리고 꼬지고 그러니까 온몸이 상처고 막 이러니까 둘째 아이는 안방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첫째 아이가 가서 때리니까. 아유 가엾어라 어떡하냐. 그러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남편이랑 말리고 말리다 터져서 이제 첫째한테 이제 때리거나 이제 험악하게 하면 내가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다가 이제 그치, 부부싸움이 또 되는 저랑 거예요. 이제 부닥치면서 이제 결국에는 첫째한테 너 때문에 이게 뭐냐고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계속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 네. 마음과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음. 그러면 그 아이는 그러면 지금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보통 아침에 갔다가 한 몇 시경에 와요? 아침에 갔다가 제가 오후에 이제 하원을 하면 네. 치료실 갔다가 7시에서 7시 아, 반 사이에 저녁에요? 와요. 네. 그러면 이제 씻기고 밥 먹여 놓으면 이제 아빠가 오는데 아빠가 거진 하루 종일 밥을 못 먹고 일을 해요. 그러면 아이고.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면 큰아이가 큰아이가. 터져요. 그러니까 아빠는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나는 이제 집 와서 밥도 못 이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게 터져 뭐. 그럼요. 사실 우리가 누구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 피로도가 굉장히 또 큰데다가 이게 가중되니까 아마. 그래서 저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지만 본인도 너무 힘든 거죠. 저도 이제 한마디 탁 하면 저도 이제 화가 날카로워져서 나는 이게 팍 나가니까 한 번 참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전부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네. 사실은 둘째도 그렇고 맞아.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폭력을 다 이제 폭력성을 띠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저도 모르게 아이한테 손대거나 이럴 때도 있으니까 순간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아빠처럼 되는 것 같아서 그 둘째가 그걸 그렇게 될까 이제는 배우는 단계니까 그럼요. 될까가 제일 궁금해요. 둘째도 곧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그것도 환경적으로 있지만 또 강화받으니까. 둘째 같은 경우는 이미 불안 증세도 엄청 저희가 심각하죠. 생각할 때는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슬픈 언니 생각에서는 문제 없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가장 큰 원인은 어쨌든 큰 아이가 가장 크다는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친정엄마한테 그랬어요. 첫째가 너무 싫다고 너무 미워서 미치겠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나는 마음이 이렇게 드실 수 평생 있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물론 수관님가 말씀하신 대로 부부 사이에는 마냥 좋을 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매일매일 반복이니까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사람인데 엄마. 그러니까 그게 신랑이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것 물론 잘못됐지만 이해도 가면서 근데 나도 이제 점점 난폭해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고 그렇다고 이혼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혼하자니 이 두 아이로 나는 진짜 감당이 안 되고 나 혼자서는 힘이 딸려서 얘를 큰아이를 어떻게 제재를 못하겠고 큰아이를 두고 오자니
또 그것도 마음이 쓰이고.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본인의 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지금 완전히 사면이 다 막혀 있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네. 숨 쉴 틈이 1도 없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가 없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많이 싸우겠죠. 이 사람이 뭐 성격이 어디 가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매일 터졌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저는 이게 궁금해요. 큰아이가 만약에 분리돼서 생활을 하고 세 식구가 살아간다면 남편과 갈등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이가 분리돼서 뭔가 음. 그 양육이 가능하다면 제가 볼 때는 슬픈 언니는 남편과 노력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이가 좀 분리되면 아빠도 약을 먹고 좀 치료를 받고 엄마도 좀 장기적인 우울증이나 이런 치료가 필요한데 지금 슬픈 언니 마음속에서 가장 힘든 건 큰아이를 만약에 떼놓을 수 있다고 하는 시설이 있다고 해도 그 아이를 그렇게 딱 내버려둘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는 시설이 있으면 네. 일주일에 뭐 3번이든 그래. 주말이든 그래.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저도 한번 같이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따로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아예 거기서 삶을 살고 이제 또 면회는 언제든지 뭐 하면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연락처를 좀 알아봐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슬픈 언니는 지금 남편분과 좀 이혼을 원하시는 상태예요? 이혼을 원하는데 네. 너무 그러니까 두려워요. 현실적으로. 네. 그 건강은 아예 혼자만 있다면 그냥 네.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을 텐데 이 첫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해도 이만한 깜짝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절대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이유가 또 다른 게 원래 있으세요? 남편이 둘째를 가졌을 때 네. 남편이 둘째를 가졌을 때 네. 여자 문제가 있었어요? 네. 너 여자 만나러 가지. 헛소리 하지 말라고. 사자되면 하자. 또 있었어요? 또요? 토토인지 뭔지 그걸로 대출 4천만 원. 남편은 절대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지금. 산 넘어 산이네요. 소송하셔도 됩니다.